맞아요. 제가 이혼 사건 많이 하는데요. 네. 제일 가슴 아픈 게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시키는 이혼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부모가요? 네, 어떤 어머님은요, 며느리하고 사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준 전세금 다 가져와. 그러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네. 아들은 이 돈을 다시 받기 위해서 엄마 말을 듣거든요. 그럼 며느리가 갈 곳은 어딘가? 이혼밖에 없어요. 어떤 어머님은 며느리 말 잘 듣는 아들이 미워가지고 남자는 자고로 본처의 말을 들으면 본처가 기가 세서 안 된다. 자, 내가 여기 이런 여자 찾아놨으니 얘를 좀 당분간 사겨라. 어머? 실제 사례예요. 네, 이것은 뭐 악장 실제-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실제 뭡니까? 사람이니까 현실이 더 막장 드라마 같아요. 이 어머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폐륜아는 없고 폐륜 부모가 있다고 해요. 내 아이를 불효자로 만드는 건 납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과연 내 아이가 불효자냐. 내가 불효자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 뭐 진짜 막장 드라마. 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고, 네. 예,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도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에서 하는 거고요. 변호를 직접 하셨나요? 네. 부모님이 정말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그게 이건- 저도 실제 사례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불효자로 자라는 것만 이렇게 끝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 가정 내의 문제니까 엄마가 속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불효자 아이가 이렇게 잘못 키워놓으면 이 아이가 결혼생활, 사회생활에 와서 더 큰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내가 아이를 잘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되게 절실하게 많이 느낍니다. 네. 이별 연습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네.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랑 꼭 잘라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마랑 자고, 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시우가 초등학교 3학년 아닙니까 벌써? 그래서, 야, 5학년 되면, 그래도 2년 네. 더 준 거예요. 네. 5학년 되면 꼭 각방 써야 된다. 네. 근데 그랬더니,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근데 오늘 그 양배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좀 이제 4학년 때로 줄여버려야 되겠어. 그냥 단호하게 일단 각방 좀 쓰고. 잠들 때까지 엄마가 안아주는 건 좋은 거고요. 예. 잠들면 엄마가 다시 와야죠.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애 재우다가 피곤하니까 네. 그냥 그 방에서 잤어요. 그럴 때가 그랬더니 있죠. 부부가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한 게 부부가 같이 자고 안 자고가 네. 또 부부 사이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뭐 불효자뿐만 아니라 네. 부부 사이 멀어지지 않게 네네. 엄마 보고 피곤하다 애 재우고 잠들면 네. 다시 오라고 이렇게 하세요. 나는 왜냐면 다시 와요. 왜냐면 네. 나도 걔 팔뚝을 좀 만지고 자야 되는데 팔뚝을 안 만지면 잠이 안 와. 네네네. 이게 팔뚝 이게 통통해서 좋아요. 아니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지고 부모 옆에서 자려고 할 땐 저는 극단의 네. 방법을 썼던 적은 어떤? 언제나 그러면 너 대학교 가서도 장가 가기 전까지는 엄마랑 자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슬슬 자기 방 가서 자는 좀 노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극단의 방법으로 이별을 극단의 하는 그러니까 방법. 보면 이별 연습을 하라는 것은 사실은 뭐 지금 당장 헤어져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아이한테 이제는 너도 이제 독립심을 더 키워라. 독립된 존재로 인정을 어떤,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모가 생각을 해야 될 아이를. 것 근데 같아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착하다가 사춘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를 해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왜 엄마들이 힘들어하냐?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내 존재가 어디 있냐? 왜 우리 엄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가장 큰 역할이 물론 육아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돈 벌기보다 더 힘든 일이 육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것을 메꿀 것들을 내가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죠. 뭐 취미 생활이어도 좋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실전이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내고 내가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많이 직장 생활에서 그만두는 게 이제 그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보통 엄마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게 중학생 정도인데 이게 벌써 5, 6년이에요. 그럼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5년 이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벌써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한 소송을 6개월만 안 하면 법정에 들어갔을 때 감을 잃거든요. 그래서 매일 법정에 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5년이란 세월, 6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뛰어넘겠나. 그러면 나도 이별을 하고 내 삶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엄마의 뇌로 여사드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면요. 제가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아닌 엄마 양소형으로 변해서 저희 친정 엄마가 그래요. 집안 청소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던 게 어느 순간 엄마라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막 저희 엄마 비웃으시거든요. 근데 여성의 뇌가 그러니까 임신하는 순간부터 엄마의 뇌로 변하는데 이 엄마의 뇌가 다시 여성의 뇌 한 사람의 뇌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응하는 시간이.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린맘님이 아이의 문제는 다 부모 책임이지요. 이별 연습해야겠지요 하셨는데 부모 책임이라는 그 부담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부모 책임이라고 하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무거운 건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나와의 삶을 분리시키면 된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요. 아까 이별 연습하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놔주기 위한 이별 연습의 그 시작점인 것 같고 남의 집 얘기 듣고 어떤 상황 얘기 듣고 그런 커다랗게 되는 이것도 좀 줄여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연습을 해야 될 흔들리는 것 것도 같아요. 정말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우리 애는 신경 안 쓰려고 하다가도 옆집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음 흔들리잖아요. 그것도 끊어야 됩니다. 아니 좋은 해결책을 주신 분이 우리 태희 형님이요. 네.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옆집 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진짜 옆집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남의 애인데. 아니,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애들이 우리 곁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너랑 나랑은 어차피 니랑 나랑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 마누라가 이제 그래서 항상 그래요. 6살 차이 나니까 내가 106살까지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조금 좀 떨쳐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부부 금슬이 좋아지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좀 떨어뜨려 놔야지 그 사이에 아빠도 들어오고 그럼요. 또 부부 사이에 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부부 금슬을 그래서 부부 금슬이 좋으신 제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뇌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셋이에요. 너 끝까지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딸도 아니고 나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세뇌를 또 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는 확실히 보증할 수가 있는 게 양성 변호사님의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아빠밖에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에게서 좀 독립하고 이별하는 아주 금슬이 좋으신가 봐 그래. 저분도 아이가 셋이시. 그렇죠. 거짓말도 여러 번 하면 사실이 되기도 하죠.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좀 첨언을 하자면 자녀와 이별하는 연습을 하라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플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별하는 순간 다시 찾아오는 부부 금슬.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내 배우자가 있다는 생각하면 이 이별이라는 것이 조금은 덜 슬프지 않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보미만님이 엄마가 인간으로서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이와 이별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살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례를 들으니까 조금 씁쓸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라이프 토크 부모 필살기 지금 시각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불효자 안 만드는 법 2탄 세 줄 필살기. 첫째, 잔돈일수록 더 챙겨라. 둘째, 한 걸음 뒤에 서 있어라. 셋째, 자녀와 이별하는 연습을 하라. 오늘의 세 줄 필살기 잊지 마세요.
네, 자녀와 이별하는 연습을 해라. 그게 연습으로 될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필살기 잘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두 분은 어떻게 저 되셨어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네. 집사람한테. 이별하는 연습하고 나한테로 와. 돌아와. 괜찮아. 그러게요. 네. 이재 아니, 씨는 진짜 어떠셨어요? 실생활에서부터 이 아이는 나한테 맡겨진 아이다. 그거를 정말 제 뇌에서부터 세뇌를 해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에서 엄마 역할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마인드 교육이 진짜 중요하구나. 잔돈 얘기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이 돈이 네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는 거. 너의 개념, 나의 개념이 어우러진 그 가정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에 그런 책 있었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 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명료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를 실천을 못하는 거죠. 우리 오늘 한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걸 왜 오늘 와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는 거는 우리 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요만큼 내가 일만큼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만큼도 노력을 해서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 자꾸 해야 잘 되니까 맞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내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명심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정신교육을 계속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알지만 실천 못하는 것을 계속 깨워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9월 달에도 계속 볼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공통적으로 좀 문의해주신 질문들이 네.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즘 돈에 너무 욕심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저기 아이만 돈에 욕심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돈에 욕심은 수 있죠.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보면 저희도 키워보니만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것에 좀 이렇게 굉장히 집착해 있는 시기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요새는 돈이 뭔가를 좀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들어보시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면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그것이 돈에 대한 뭔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때 부모님이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이런 것을 잃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집착하는 게 낫고요. 저희 아이가 요새 지구온난화에 집착해 있어서 아하. 이 더위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토론하는 게 뭐냐면 지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위를 먹어서 우리가 아프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서로 그쵸. 이렇게 밀당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순간순간 체크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아이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제 내용이 네. 굉장히 다르네요. 그렇죠. 온난화에 대해서. 그러게요. 나는 첫 번째로 그거 물어봤으면 좋겠어. 네. 돈에 너무 집착하는 아이가 네. 있다면 혹시 이제 네가 뭐가 사고 싶은 게 있냐? 있는지. 요거부터 좀 알아보면 그러니까 이유가 그렇죠.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야 좀 이야기가 좀 풀어나가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대화도 조금 더 할 수 네, 있고. 무턱대고 뭐 돈 집착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네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아이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독립이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을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야단을 치지 않을까, 결과가 안 좋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커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네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그 결과는 엄마는 괜찮고 그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해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어머님이 자꾸 안심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해요. 난 결정장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아이들 스스로? 네, 스스로 재미삼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는 너의 선택을 믿는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네가 잘 질 수 있으면 엄마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확신. 그리고 질문이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대화가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나는 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원준이가 엄마 왜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 신호등이 왜 있을까? 네, 그러면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좀 시간을 네. 벌어보시는 네. 것도 도움이 네. 될 듯. 예.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네. 아이를 더 보살피는 지금이 왜 분쟁이 훨씬 많을까요?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 방치가 장점이 더 많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육아에 집중하면 더 많이 집착하게 되고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자기가 스스로 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든 부모든 간에 스스로 이렇게 저는 명상하는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본인이 느끼셨다면 저는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요새는 다들 교육 수준들이 높아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다 보니까 육아에 집중을 하는 저 고시생이니까요. 저희 애를 고시생처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오늘 이렇게 질문 주셨다면 저는 해결책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게 독이지 않냐. 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스케줄 그리고 친구들의 베스트 프렌드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독처럼 다가오지 않았나 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서 맨 마지막에 저기 너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방치하는 게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닐까요? 사실은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오늘 풍성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댓글창 달아볼게요. 자, 쳐라, 댓글 쳐라.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라이프토크 부모는 월, 화, 수 아침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짜 많은 참여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 시원하게 또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되는 것도 최선을 다하라.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예. EBS.co.kr 들어오셔서 부모 게시판에 여러분들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똘똘 뭉쳐서 그 고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부모 처세술이 방송이 되는데요. 내일은요, 대학 꼭 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함께하니까 많은 분들 고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을 줘야 돼, 알죠?